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 절벽, 가격 폭락,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1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알파고입니다. 먼저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주요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한 1주택자의 LTV 관련 사항으로, 현행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규제 지역의 LTV가 20에서 50%로 차등 적용하는데, 이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50%로 단일화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현행은 불가한데 앞으로는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한 1주택자에게는 LTV 5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2가지 규제 완화 내용은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 빚을 좀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세 번째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현행은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이었는데 앞으로는 3억 원이 증대된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해 준다는 내용으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좀 살려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둔촌주공의 국민평수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로 맞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은 거래 절벽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해야 되는 분들은 급매로도 안 팔리니까 급급매나 초급매로 던지다시피 하게 되고, 이것이 거래 사례가 되어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됐는데 이제는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 대책은 부동산 대출 관련 금융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그리고 분양 청약 시장의 정상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이고, 그 속도는 급진적이 아닌 단계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본 대책은 시장 반응을 보고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근본 대책이 나왔는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몇 가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 추이인데요. 올해 9월에 집계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 18,208건은 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세 번째로 적은 거래량입니다. 최근 2년간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년 12월에 10만 6,027건보다 무려 8만 7,819건이 급감하였으며 감소율은 83%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평균인 52,592건보다 무려 34,744건이 적으며 평균 대비 3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 추이입니다. 올해 9월에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 856건은 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거래량으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최근 2년간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년 7월에 16,000건보다 무려 15,146건이 급감하였으며 감소율은 95%나 됩니다. 서울 평균 거래량 6,726건보다 무려 5,870건이 적으며 평균 대비 13% 수준으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보다 서울이 훨씬 심각합니다. 근본 대책이 거래를 정상화한다는 방향이니까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를 정상으로 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평균 거래량 수준인 6,000건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인데 미분양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 월별 미분양 및 중공업 미분양 추이입니다. 금융위기 시기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미분양 물량은 41,604건으로 과거 금융위기 때 최고치인 약 16만 5천 건의 25%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위기 전후의 사정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 미분양이 폭증했는데, 그 원인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이 35%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이 있었는데, 기존 주택 및 신규 분양시장을 동시에 옥죄어 출구가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2기 신도시 공급 과잉으로 청약률 제로 단지가 속출하면서 미분양 주택은 역대 최고로 급증했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과도한 정부 규제, 공급 과잉,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폭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현재 팬데믹 전후의 사정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양적 완화에 따라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낮은 금리로 가격은 급상승했으나 공급은 부족하여 미분양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감소하였다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양적 기축 및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매수심리 악화로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27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미분양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근본 대책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례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483만 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소득 5,800만 원인 무주택자가 KB부동산 기준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수준인 11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출 조건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금리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연 5% 초반에서 7%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6%라고 하고 본권 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그 어떤 대출도 없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본 대책에서 규제 지역 내 집값에 무관하게 LTV 50%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집값 11억 원의 LTV 50%인 5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DSR은 68%로 현재 기준인 40%를 초과하여 LTV 상한인 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1번 사례와 동일한 조건에서 5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연소득이 얼마가 되면 DSR 40%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 연소득 1억 원입니다. 즉 월소득 833만 원 중 매월 333만 원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3번 사례는 2번 사례에서 대출이자만 연 6%에서 7%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에 대한 결과인데 연소득이 1억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증대돼야 합니다. 4번 사례는 3번 사례에서 이자가 1% 더 올라 8%라고 가정했을 때 결과인데 연소득이 1억 2,2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구당 5분위 월 소득이 1,032만 원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400만 원이니까 5분위 소득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 5분위는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사례는 신용대출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만일 신용대출이 있다면 연소득은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다음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LTV 50%까지 허용한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5번 사례는 집값이 18억 원으로 대출이자가 연 6%일 때이고 6번 사례는 5번 사례에서 대출이자만 8%로 올라갔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6번 사례를 보면 무주택자가 서울 아파트 18억 원을 구입하는데 연 이자 8%일 때 대출로 LTV 50% 상한인 9억 원을 받고 DSR 40%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무려 2억 원이나 돼야 합니다. 이 정도 연소득이면 우리나라 상위 몇 %인지가 궁금하네요. 그럼 끝으로 근본 대책과 향후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행 LTV의 허들이 개선되면서 낮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DSR이라는 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DSR 허들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금리의 허들이 아닌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의 장벽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LTV와 DSR 허들을 넘고 고금리의 장벽까지 뚫을 수 있는 수요자는 누구일까요? 고소득자? 아니면 현금부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얼마 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4.3%로 세계 주요 36개국 중 100%가 넘는 유일한 국가로 가계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정부도 알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급진적이 아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근본 대책의 성격입니다. 향후 어떤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